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6편. 1907년 조선 정미칠 조약 체결.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 정미칠 조약은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칠 조약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이라고도 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그냥 통감부가 내정을 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속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분명 을사조약에서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 및 행정처분 업무, 관리의 임명권까지 죄다 통감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내각각 부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차관 정치를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그 내용이었다. 일제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대한제국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있기 직전인 6월에 경찰권까지 빼앗았다. 정미칠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를.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 정미칠 조약을 주도한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정미칠적입니다. 제일 나쁜 XX가 송병준이며 이완용은 여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1907년 조선 대한제국군의 강제해산. 대한제국군 해산이란 1907년 7월 31일 밤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군대 해산을 명하는 조칙을 내려 군대를 해산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서울의 군대를 시작으로 하여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후에 순종 황제의 조칙이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혀졌다.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첨부되고 있던 비밀각서에 의거해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은 대한제국군의 화약과 탄약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7월 31일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 해산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이어서 8월 1일 한양에서부터 군대 해산을 결행하였다. 일본은 7월 31일 밤 미리 군대 해산의 직서를 작성해 놓고는 이완용을 시켜 조회문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보내도록 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허수아비 내각 수반인 이완용의 조회문을 통해 추진하는 수법을 썼다. 한국 황실이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는 것처럼 꾸며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면서 이른바 황제의 하사금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었다. 하사에게는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졸에게는 50원, 1년 미만 근무한 병졸에게는 25원씩이 지불되었다. 1907년 조선 기유각서.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또는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행정권을 일본 제국에게 양도한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순종의 실권은 일제통감인 손의 아라스키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국권과 경찰권만 안 빼앗겼을 뿐 사실상 일제의 속령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속령은 온전한 주권 국가로 취급받지 못하며 아예 국가 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합병 처리가 되지 않았고 명목상의 주권만 남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멸망한 국가가 된 셈이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대신인
친일파 이완용과 일본의 제2대 한국 통감으로 발령받았던 손해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1907년 조선 이은 황태자 일본 유학 1907년 11월 11일 이은 황태자 11살의 나이로 일본에 끌려감.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황제가 된다. 이때 순종의 이복 동생이자 황태자 이은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일본은 황태자를 인질로 잡으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한 황태자의 일본인화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어 한일 연대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황태자의 스승임을 자처하면서 일본어와 군사 지식을 직접 가르치기까지 했다. 한국의 황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토를 태자 영친왕의 스승인 태자태사로 임명하고 이완용을 태자소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하기로 결정합니다. 친왕이 황제의 아들 즉 왕자니까 이토를 친왕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한국의 황족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대한제국 황실이 이토나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운명 공동체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를 친왕으로 삼는다는 이 결정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일본 내각과 일본 왕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랑은 이토가 한국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질까봐 우려한 것인데 이랑은 이토에게 친왕 문제를 제고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토는 한국의 친왕 예우는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변해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한국 황족의 반열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일본으로 가기 전에 영친왕과 이토 1907년 한복을 입은 이토 한국 통감 시절 앞열 왼쪽에서 두 번째가 통감부인 이토 우메코 영친왕과 이토 히로부미 가족 1909년 조선 안중근 의사 하얼빈 애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 플랫폼에는 영하 5도의 날씨에 러시아 의장대가 정렬해 있었고 주변 경비는 청나라 군대가 맡았고 역 주변에는 러시아 일본 영사단과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가 열차에 올라 이토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이토는 코코프체프에게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귀하를 만나기 위해 만주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토가 의장대 사열을 막 끝냈을 때 사열대 사이에서 권총을 든 안중근 의사가 나타나 첫 세 발을 이토의 몸에 정확하게 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대로 황해도 지방의 명문가 무인 집안의 출신으로 이미 20세 초반에 뛰어난 총격술로 유명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낯선 이국 땅에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얼굴도 모르는 이토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총탄 7발 중 3발을 이토를 맞췄고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그 곁에 수행비서관,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를 맞췄다. 안중근 의사의 저격 후 일러스트레이션 당시의 하얼빈역 전경 안중근 의사 대한국인 안, 중, 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80발 브라우닝식 권총을 구해준 이는 최재형 선생이었다. 권총 2자루를 구입해 한 자루는 우덕순, 다른 한 자루는 안중근 의사한테 전달했는데 우덕순 의사는 체가구역으로 가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으로 갔다. 최재형 선생은 함경도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러시아 선장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뒤 뱃사람이 됐다. 세계 곳곳을 항해하며 안목을 넓히고 군수산업을 통해 거부가 된 최재형 선생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후원했고 무장 독립투쟁에 자금원 역할을 했다. 1910년 조선 한일병합조약, 한일강제병합, 한일합방, 한일강제병합 혹은 한일합병,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며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을 의미한다. 1910년 8월 29일 병합조약의 공포와 함께 일본 제국 천황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 칭하는 안건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서를 공포하여
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다른 말로는 국권 비탈, 한일병탄이라고 불렀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정미칠 조약으로 군대 해산을 당하고 기후각서로 사법권과 감옥 사무까지 잃은 대한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탄 조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해석은 양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체결부터 원천적 무효임을 주장한 반면 일본 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이미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1914년 일본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동맹을 이유로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참전했다. 그 진위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를 더 높이고 국제적인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은 독일의 선전포고하고 독일령이었던 중국 산둥반도의 교주만과 독일령 남양 군도를 점령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이권을 할양받는 것을 영국과 프랑스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중해에 소규모 함대만을 파견하는 등 독일과의 직접적인 전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 만주와 산둥반도 등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 구하하고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치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등 21가지 특혜 조건을 1915년 1월 요구하였고 중국은 5월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오서운동과 같은 격렬한 배일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 1918년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일본의 시베리아 침공 또는 시베리아 출병은 10월 혁명으로 집권한 볼세비키당의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본군이 러시아 영토에 출동한 사건을 말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뒤이어 일어난 러시아 내전에서 일본은 러시아 백군을 원하는 병력을 시베리아에 파견하였으나 패배했다. 이 개입에서 일본은 7만 3천 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당시 4억 3,859만 엔의 거금의 전비를 사용하였으나 아무 성과 없이 3,000명의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퇴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새로 집권한 러시아의 공산정권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독일 제국과 단독 강화를 맺으려 하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로 파병했고 영일동맹에 의거하여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일본은 지리적 이유로 자국에 가까웠던 시베리아에 파병하여 붉은 군대와 싸웠다. 서부 전선에서 병력에 묶여있던 다른 연합국에 비해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할 수 있었다. 일본 육군은 당초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더 진격하지 않겠다는 연합국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사할린, 연해주, 만주 철도 등을 침공했다. 시베리아 오지의 바이카로 동부까지 점령했고 최종적으로는 바이카로 서쪽의 이르쿠츠크까지 점령지를 확대했다. 이러한 침략 활동 실패에도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 자본주의는 크게 발전하여 미국, 영국에 이은 강국으로 상승했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대전 중 획득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일본은 경제 불안과 재정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값싼 공장제 상품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 이익을 얻었지만 오래지 않아 유럽 각 나라의 생산력 회복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줄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간토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상공업지대가 초토화되면서 다시 불황이 찾아온다. 1919년 조선 대한제국 고종 황제 사망.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오전 6시경 덕수궁 함령전에서 68세로 사망했다. 고종의 공식적 사인은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이지만 그날 아침 한약, 식혜 또는 커피 등을 마신 뒤 이들 음료에 들어있던 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아직까지 고종의 사망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고종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사후 1에서 2일밖에 안 되었을 때도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고 이가 이미 다 빠져 있는 등 부패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묘소는 홍릉이다. 1919년 조선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한반도 전역과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 제국의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자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다. 참가자들은 조선 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민간과 지식인의 반향을 일으켜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하였다. 시위가 끝난 뒤에도 그 열기는 꺼지지 않고 각종 후원회 및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민족교육기관, 조선여성동호회와 근우회 등의 여성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등의 무장 레지스탕스, 독립군이 탄생했으며 현대 한국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1919년 3월 1일에는 전국적인 단위로 3.1운동이 일어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의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였지만 조선 총독부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1919년 조선 제암리 학살사건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 교회에서 아리타 도시오 육군 헌병 중위의 주도로 발생한 학살사건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으로도 불린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제암리 인근의 개신교와 천도교, 유학자 지도자들이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여 3월 30일 혹은 4월 5일에 제암리 인근 주민 천여 명이 제암리 바란장터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시위대가 일본 경찰 주재소로 다가오자 육군 헌병들이 출동해 경고 사격 후 칼을 마구 휘둘렀고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격분한 주민들이 인근의 일본인들의 주택, 학교에 불을 질렀다. 4월 13일 일본 육군은 아리타 중위가 지휘하던 부대를 제암리로 보내 만세시위운동 주모자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아리타 중위는 15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게 했는데 만세시위 진압 과정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한 걸 사과하러 왔다. 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아리타가 교회당을 나서는 것을 신호로 일본군은 교회당의 사격을 시작하는 동시에 집더미와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1920년 일본 황태자 이은과 나시 모토미야 마사코의 결혼 1922년 일본 조선 왕세손 이진의 출생과 죽음 이방자 여사의 할아버지는 1837년 닌코 천황의 유자가 되어 구니노미야 아사히코 친왕에 봉해졌다. 이방자 여사의 아버지는 나시노모토 미야가의 양자를 가게 된다. 이방자 여사와 쇼와 천황의 부인인 고준 황후와는 사촌간이다. 1931년 둘째 굴을 낳고 다시 단란한 생활을 하였으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화족제도 폐지로 이왕가의 지위도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신분이 강등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은의 복권을 두려워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로 귀국마저 좌절되었다. 일본에서는 남편이 한국인이므로 제1한국인으로 간주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부부가 전부 한국인이 아니라고 간주하여 사실상 무국적자로서 고된 삶을 살았다. 그러다 1957년 유학 가 있는 아들을 보러 미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여권 때문에 영진왕 부부는 결국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1923년 일본 간토 대진제 1923년 9월 1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및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간토 대학살 등을 통틀어 간토 대진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간토 대학살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집단 대학살, 제노사이드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1948년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1951년 발효되었다. 이 협정 2조를 보면 집단 학살은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다. 1925년 조선 치안유지법 시행. 치안유지법은 1925년 5월 12일 일본 제국 법률 제46호로 발효되어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된 법률이다. 오늘날의 한국의 국가보안법, 대만의 동원감난시기 임시조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과 유사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천황체제부정운동 단속에 관한 법령이다. 1910년대 신해혁명, 러시아혁명 같은 혁명의 기초가 된 군주제 부정과 공화제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다이슈 데모크라시로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본물 터지듯 터지자 일본이 이런 정치적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이 법령은 한국, 대만 등 일제가 점령했던 식민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법령이 식민지 지역에서도 적용되면서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으며 굳이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제1조의 국채의 변혁을 독립운동에도 적용시켜 처벌하였다. 사실상 조선 총독부, 대만 총독부가 해방 전까지 이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보면 된다. 치안유지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의 현행법률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